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앱,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중국 쇼트비디오 앱 틱톡에 과징금과 과태료 1억 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안보와 보안상의 이유로 반틱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틱톡의 위법한 개인정보 보호에 칼을 뺀 것이죠. 조사 결과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0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통위는 틱톡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방통위는 틱톡이 서버가 위치한 미국과 싱가포르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틱톡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틱톡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미국, 인도,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안보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틱톡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많이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애플의 콩나물과 삼성의 강낭콩 등 무선 이어폰을 부르는 애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이 귀여운 무선 이어폰의 시장도 점점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국내 무선 이어폰 판매량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계 2위 인도 시장은 물론 일본 시장까지 제쳤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무선 이어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16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화권을 포함하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마트폰 개인 무선 오디오 장치 출하량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60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한국 시장에서만 430만 대가 출하됐는데요.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출하된 스마트폰 개인 무선 오디오 장치 출하 대수의 27%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국내 개인 무선 오디오 장치 시장은 하반기에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데요. 당장 다음 달 5일 삼성전자가 새로운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LG전자도 최근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시장을 겨냥해 톤프리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죠. 여기에 저렴한 중저가 제품들도 잇따라 출시되며 아직 무선 이어폰을 경험하지 못한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 SNS 계정이 해킹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IT 분야 저명 인사들도 해킹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중앙일보는 미국 내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동시에 해킹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트위터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부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MS 창업자, 제프 베조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까지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AFP 통신은 이들의 공식 계정에 30분 안에 약 12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외에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억만장자 래퍼 카네이 웨스트의 트위터 계정도 해킹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는 공식 계정을 통해 트위터 계정의 보안상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하고 있고 시정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를 주행하는 버스들 중 여러 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버스, 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전기버스 사용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전자신문에 따르면 국산 배터리를 달고 최대 5년째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전기버스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배터리 수명보다 1.5배 더 달리고도 성능이 양호했다고 합니다. 특히 버스 운행에 따른 경제성은 일반 내연기관 버스보다 약 36% 높아서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차량 운행에 따른 경제성이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버스는 매월 300km 운행 시 연간 4,018만 원이 들지만 전기버스는 2,800만 원으로 내연기관 버스의 60% 수준입니다. 또 버스 운행 수명인 10년을 기준으로 내연기관 버스는 연료비와 각종 부품 교체 비용에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전기버스는 3억 3천만 원이 각각 들어가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이번 사례가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잔존 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명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긍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쉽게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줘 인기가 높은데요. 네이버의 검색 쇼핑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 키워드 광고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편이죠. 뉴스원은 검색수, 클릭수, 클릭률에 밥줄 걸린 스마트 스토어 시장에서 키워드 전쟁이 치열하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의 오픈형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가 급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검색 데이터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졌는데요. 막대한 데이터를 무기로 40만 스마트 스토어 사장님을 끌어모은 네이버에선 치열한 키워드 전쟁이 뜨겁습니다. 국내 검색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의 쇼핑 검색 데이터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데요. 판매자들은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 키워드별 월간 검색수, 월평균 클릭수, 월평균 클릭률을 비교합니다. 똑똑한 판매자라면 검색수 대비 클릭수를 나타내는 클릭률이 높은 키워드를 제품명에 집어넣는데요. 2016년 10만 개에 불과했던 스마트 스토어 가맹점 수는 올해 1분기 32만 개에서 현재 40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키워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광고 중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은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를 지불하는 코스트 퍼 클릭 과금 방식입니다. 경매로 정해지는 광고 단가는 최저 50원에서 최고 10만 원 수준인데요. 브랜드 검색은 아예 키워드 조회수에 따라 요금을 매깁니다. 브랜드 검색에서 모바일 라이트 상품 기준 최근 30일 조회수가 0에서 8천 뷰일 땐 월 50만 원을 지불하지만 이후부턴 7천에서 9천 뷰 단위로 50만 원씩 추가 과금됩니다. 10만 뷰 이상은 월 600만 원을, 1000만 뷰를 찍으면 월 9,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먹방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먹을 것을 좋아하는 문화에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SBS에 따르면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한국인과 같이 고기와 야채 등을 먹는다면 2050년에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구가 하나 이상 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음식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붉은 고기 소비량은 적정량의 3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 중 1인당 음식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이내인 국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현행 한국인과 같은 음식 소비를 한다면 2050년에는 해당 분량의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지구가 2.3개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브라질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들 나라와 같은 음식 소비를 한다면 2050년에 지구는 각각 5.6개, 5.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의 하루 붉은 고기 소비량은 80g을 넘어서 적정량이 0에서 28g의 3배에 육박합니다. 붉은 고기 소비량이 적정량 이내인 국가는 G20 중 인도네시아와 인도뿐이었습니다. 보고서 대표 집필자 브렌트 로크는 AFP 통신에 지금 몇몇 국가의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 전 세계가 비용을 치르고 있다면서 몇몇 부유한 국가의 불균형한 음식 섭취는 기후와 건강, 경제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물론 지구를 위해서라도 식습관을 바꿔나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발모제가 발견 혹은 발명이 된다면 그 개발자는 바로 재벌이 될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만큼 제대로 된 발모제의 출현을 바라는 탈모인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조선비즈는 인근 야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야생화인 홍제비꽃 추출물이 탈모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 생물자연관은 제주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홍제비꽃 추출물이 모발 성장과 탈모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제비꽃은 산과 들의 습한 곳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에서 자생합니다. 낙동강 생물자연관 연구진은 실험용 쥐에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추출한 후 홍제비꽃 추출물을 주입해 이 추출물이 탈모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발모제로 쓰이는 미녹시딜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낙동강 생물자연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소재의 발모 기능성 화장품 등 후속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